교원학습 공동체를 통한 체육교사 함께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동찬입니다. 교원학습 공동체라는 용어가 단위학교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이 아마 2016년쯤인 것 같아요. 그로 쭉 2021년 올해까지 참 교육적인 난관이 참 많았고 공동체 힘으로 헤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그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6년은 제가 교공을 처음 시작한 해입니다. 교내에서 범교과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키워드는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위해 융합, 스팀 이런 용어들이 강조되었죠. 특징으로는 모든 교사가 한 공동체에 가입해야 한다는 식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했다는 시행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활동 사례를 1.5배속으로 빠르게 회상해 보겠습니다. 당시 교공은 4개 공동체를 조직하고 전 교사가 의무적으로 중 한 공동체를 소속해서 매달 한 번씩 방과 후에 실시했습니다. 저는 이 중에 미성컬처라는 모임의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성컬처는 음악, 미술, 체육, 보건, 예체능 교과와 정보 진로 교과 그래서 총 12명의 교사로 구성되었고 자유학기나 면학 프로그램 등 범교과로 종합 수업을 한번 계획해서 실행해보자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서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각자 하고 있는 수업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업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왕에 이미 각각이 하고 있었던 것들을 야 요렇게 서로 연계하면 좋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 아이디어는 자유학기 수업 이야기하면서 나왔습니다. 체육은 자유학기에 국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미술은 캘라그라피 수업, 음악은 컵타 수업을 각각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 각자 하던 거를 한번 합쳐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체육 수업은 수업과 연계한 구기대회를 어차피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 계획서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추가된 것이 음악과는 컵 수업을 어차피 계획했던 것 중에 마지막에 응원곡 창작하기 그 리듬을 활용한 응원 리듬 만들어서 수업을 해보자 라고 살짝 아이디어를 반영했고요. 미술에서는 어차피 배운 익힌 헬로그래피를 활용하여 반별 응원 플랜카드들을 만들어서 구기대회 때 활용하는 거죠. 이 한 해 돌이켜보면요. 융합이 아니어도 어차피 각 교과들은 수업했던 것들이었어요. 범교과로 모여서 교과 간 서로 들여다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소통하다 보니까 하나 둘 연계 아이디어들이 떠올랐고요. 그 연계를 통해서 아이들은 보다 풍성한 기대를 그 교육과정 시간 내에서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당시 장점은 범교과 형태여서 부서 간 그리고 교과 간 소통, 화합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타 교과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타 교과를 들여다보니 다른 교과는 이런 거 못하네? 체육교과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체육교과만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교과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던 해였습니다. 단점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했다는 겁니다. 참여자 모두, 의무적으로 참여한 참여자 모두가 열심히 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몇몇 팀장들에 의해 꾸역꾸역 운영되었던 걸로 좀 기억이 됩니다. 2018년 당시 시대 상황은 의무적 실시에 학교 현장 교사들이 반발이 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소규모로 하자, 자발적으로 하자, 하고 싶은 사람끼리, 뜻있는 사람끼리, 그리고 교과별로 모여서 하자라는 목소리가 참 많았고 단위학교의 그런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교원이 교과마다 넘쳐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학교 간 그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이자. 그래서 학교 간 자발적 모임 형태가 형성되던 시기였습니다. 저도 열정 있는 후배로부터 전화 한 통으로 뒤늦게 참여하게 된 모임이 바로 이 미대체육연구회란 모임이었습니다. 체육 중학교를 거점 학교로 모이다 보니 이렇게 체육 중학교의 훌륭한 실기 연습 인프라도 활용할 수 있었고 서울시 전역에서 모이다 보니 퇴근 러시아워 시간,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도 아닌데 벌써부터 줌 회의를 그때 당시 화상회의를 할 정도로 참으로 앞서가는 후배들이었고 저는 그때쯤 굉장히 타성에 젖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앞서가는 후배 교사들로부터 열정이라는 것을 수혈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당시 키워드는 지속적으로 융합, 스팀 이런 것이 유지되고 있었고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반도가 뒤덮였죠. 그래서 미세먼지, 오존 이런 상황에서도 내실 있는 체육 수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모임 덕분에 저는 정의적 영역 등 내실 있는 미세먼지를 대비해 내실 있는 체육 수업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놀랐던 것은 체육중학교라서 그런지 체육 교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과학, 국어, 수학 등의 주지 교과들이 융합교육과정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이미 책자로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학교가 아닌 자율적 리더 중심의 모임이었어요. 근데 리더들이 그 해부터 매년 한 명씩 올해까지 장학사로 전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체육중학교 교장감님의 후원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후원하시던 교장감님들이 은퇴하시고 전직하시고 하시면서 후원자가 부재되니 줌과 카톡으로만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모임의 연구활동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9년 키워드는 단연 과정중심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체육교과도 이 해부터는 5개년 계획으로 과정중심 평가의 현장 정착을 위해 전국의 체육교사에게 직무연수 형태로 연수를 시작하던 해였죠. 또한 학교 안팎의 교공활동들이 이렇게 직무연수로 인정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죠. 학교 밖에서는 미래체육연구회, 수업평가 나눔 교사단이라고 신청을 해서 연구비를 받아 운영하게 되었고, 학교 안에서는 장승패라는 모임을 통해 교내 체육교사 4명이에요. 4명이 내실 있는 교과회의를 하자, 그리고 동료장학도 내실 있게 한번 해보자 등을 실시하고 이를 직무연수로 인정받자, 이렇게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활동을 1.5배속으로 보시겠습니다. 기왕 하는 교과협의 및 동료자강이 직무연수 시간으로 인정되니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고요. 특히 체육 A, B로 모든 학년을 나누어 모든 선생님이 4분의 선생님이 16시간씩 독립적인 수업을 운영하면서 1학년 자유학년제 수업 8개 반을 2개 반씩 모두가 다 들어가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킴볼을 공동 연구하자, 과정중심평가, 2학기 때는 플러버를 공동 연구하자라고 합의를 하면서 18시간씩 수업 분배도 이루어졌고 공동 연구의 명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연구한 게 먼저 첫 번째 과정중심평가로 킴볼이었죠. 킴볼. 이 수업을 통해서 뭘 목표로 설정할 것인지 스텝 1 아이들을 통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이 달라졌으면 좋겠는지를 함께 논의를 했고요. 그중에 성취 기준이 기반하는지에 대한 요소를 추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 과거 했던 평가 기준을 이제 과정 중심으로 어떻게 성취 기준을 기반해서 평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봤고요. 다각도로 평가하던 체크리스트를 실제 과정 중심 평가 이렇게 체크하면은 체크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해 나갔고요. 다양한 성취 기준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술 전략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피드백할 것인지 자유학기 또는 2, 3학년 점수화는 어떻게 할 건지 종목별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루브릭을 연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종목별로 1차 시에는 뭘 가르치고 1차 시에는 뭘 평가하고 어떤 걸 주로 기반해서 과정중심 평가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1, 2학기 그렇게 연구하던 거를 미래체육연구회와 함께 좀 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선생님들과 함께 얼티메트도, 그리고 킴볼도, 플로어볼도, 피드스택, 플래그 풋볼 등등등 다양한 종목을 총망라하면서 과정중심 평가를 직접 개발해보고 사례를 적용하고 그리고 다시 또 피드백하고 서로 다듬어가면서 수업을 연구하고 적용해 나간 한 해였습니다. 네,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학교 안팎의 연구 결과 그 사례들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한 5개 교육청, 그리고 2021년에는 개학하기 전에 2월에 서울시 전체에 직무연수로 전달을 했고 이제 3월 개학만 기다리면 되는데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각종 모임과 연구단체가 이 급변한 상황, 교육적 상황에 솔루션을 찾고자 노력한 게 바로 작년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노력들이 학교 안팎의 자발적 연구 모임들을 통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은 학교 안에서는 직무연수로 4시간, 4가지 공동체 활동을 교공 직무연수로 실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실시해야 했던 것이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우리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구축해야 했고 온라인 환경에 맞는 교육과정과 학사 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수많은 회의를 했고 그렇게 정해진 플랫폼 학사력에 따라 체육도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체육 교육 과정을 집중 과정과 상시 과정을 통해 재구성했습니다. 학년부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적용해서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컨텐츠 제작과 출결 관리 그리고 실질적인 과제 피드백 등을 공유하고 정해진 플랫폼에 안정적인 수업을 정착시키고자 함께 노력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모이는 시간을 줄이고자 서울시 전체 모임인 미래체육회는 톡으로만 유지를 하고 가까운 지역청 내의 신규 교사들과 학교 간 연구팀을 신청해서 연구비를 받아 진행한 한 해였습니다. 작년 이 모든 연구 활동은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온라인 수업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이제 블렌디드 수업 어떻게 할 건데 1.5배속으로 활동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야 했던 바로 작년 3월이죠. 연구 모임의 방향 설정을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설문조사였습니다. 전국 체육교사 한 3,000명 정도가 응답했고요. 온라인 수업하는데 가장 힘들고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지원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컨텐츠 제작을 해주세요. 못 만들겠다. 온라인 수업자를 못 만들겠다. 이런 분들이 763명 정도 응답을 해줬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맞는지 교육과정과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맞는지 아예 결론은 뭐냐? 인원별로 교육과정에 맞게 엄선되고 범주화된 수업을 차시별로 1차 시엔 어떤 수업, 2차 시엔 어떤 수업 자료를 아예 만들어서 링크해 주세요라는 답변이 132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터졌고요. 당장 바로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작게 저희 학교 장승중학교에서 학교간 상시과정 30시간 있지 않습니까? 15시간 30시간 집중과정 상시과정 교공 모임에서 전국 설문조사한 걸 토대로 야 이렇게 연구하자. 그 연구 결과물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종목 또는 단원이 되겠죠. 이 단원을 통해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쭉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떤 차시는 온라인 수업에 적합한지 어떤 차시는 등교 수업에 적합한지 블렌드를 넣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통해 그냥 할 수 있는 수업,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니라 가능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요 각각의 성취 기준들, 이 수업을 통해서 이런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어요 라는 성취 기준과 궁극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인성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사상 초유의 온라인 상황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연구 방향을 정했습니다. 네, 전국의 체육교사들은 당시 작년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같은 양식과 틀을 가지고 학교 간 DNG, 동작 관합, 교공 모임 통해서도 각자 한 종목씩 나의 1학기 온라인 수업 발표하기라는 주제로 서로 한 학기 동안 해왔던 온라인 수업을 같은 틀로 정형화시켜서 한번 나누고 공유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수업들이 많았어요. 그거를 당장 적용하려다 보니 뭐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각자가 선생님, 강사가 되어서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실기 연수, 내가 먼저 할 줄 알아야겠지, 교사가. 그래서 실기 연수도 필요해서 실기 연수도 했고요. 그리고 지도법 연수, 종목에 따라서 이거 이렇게 가르치면 좋아요 라는 수업 팁과 함께 코칭 큐와 함께 지도법 연수를 함께 실시했습니다. 학교 안 그리고 학교 밖 연구 모임에서 열심히 자료를 만드는데 해결 안 되는 종목도 있었어요. 그런 사례들은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 컨텐츠 개발팀 팀장을 맡으면서 중등편 그리고 초등편 이 두 편을 전국의 유능한 체육교사들의 사례를 발굴해서 마찬가지로 같은 틀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같은 틀로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고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수업 컨텐츠를 개발합시다. 세부 내용은요. 각 차시별로 수업을 바로 링크해서 쓸 수 있는 썸네일과 링크, 수업을 만들어서 아예 링크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 수업은 온라인에 적합해요. 그리고 몇 차시입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는 이 영상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온라인 과제로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그런 과제, 어떤 수업에서는 수업 팁, 코칭 방법, 그리고 평가 도구 등등을 검선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마지막에는 너무나 이미 체육과는 연구를 많이 했고요. 자료들이 산재해 있었어요. 유튜브에. 근데 너무 산발적으로 있는 자료들을 좀 범주화했고 영역별로 정리를 해서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전국의 체육교사와 함께 연구 개발한 자료, 온라인 체육수업 자료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각 영역별로 3종목에서 2종목, 4종목씩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각각의 종목들은 온 오프라인을 블렌디드로 설계하여 사시별로 바로 링크해서 수업을 활용할 수 있게 제공되었고, 사시별로 유용한 과제 제시나 활동 팁들, 그리고 평가 도구가 함께 제시되어 바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몇 종목 연구 개발하여 공유했지만 전국의 유능한 체육교사와 함께 같은 틀로 연구 개발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저 또한 5개 영역의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그리고 핵심 역량 인성을 구현할 수 있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올해가 되겠죠. now 올해입니다. 작년에 열심히는 했지만 급하게 시행된 온라인 수업. 올 학기 초부터 이에 대한 교육 수요자들의 압력과 민원이 좀 있었죠.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지침이 키워드가 되었고, 체육 교과 측면에서는 작년 한 해 집콕 시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부족한 신체 활동 시간, 그로 인한 코로나 블루 계속 고민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어디까지 운동시킬 수 있을까, 아이들을. 그런 게 지금 제 개인적인 화두였고, 학교 안에서는 올해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학년 범교과 공동체 8명의 동학년 담임들과 범교과 모임으로 구성했고요. 45시간 상시 과정으로 신청했습니다.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다 온 전입교사들과는 구글 클래스룸 플랫폼을 3월에 바로 적응해서 수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이런 키워드에 적합한 협업 피드백에 유용한 다양한 에듀테크들, 멘티미터나 젠보드, 구글 독스, 슬라이드, 패들렛, 라이브 워크시트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각 교과 수업에 적용하며 동료 장학도 서로 모니터링하면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EBS 주최로 한 종목에 5차시씩 30종목의 클립형 콘텐츠를 전국의 30명의 교사들과 한 종목씩 맡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교체육진흥원에서 체육수업 지원단의 단장을 맡게 되면서 4명의 팀장들과 4가지 수업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작년 콘텐츠 개발 자료를 좀 보완할 초등편, 중등편 그런 콘텐츠 자료를 개발 중이고, 기존의 사례 발표 틀을 좀 벗어나서 유튜브 생방송, 지금처럼 생방송을 통해 전국 체육교사들과 수업 사례 발표를 토론식으로 기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활용과 관련된 많은 직무연수들이 있는데, 체육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육 수업의 유용한 주제 중심 에듀테크 활용을 목표로 전국 체육교사 대상 직무연수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중 아쉽게도 첫 시작인 유튜브를 통한 토론식 사례 발표가 4단계 격상되면서 스튜디오에 모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기되었지만 수년입니다. 곧 진흥회 홈페이지나 각종 SNS를 통해 생방송 일정이 홍보되면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4차 산업 시대 변화 속도만큼이나 교육 현장도 급변하며 매년 화두, 그러니까 연구해야 될 키워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동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 혼자였다면 잘 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헤쳐나갈 수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각기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이 공유되고, 그리고 나눔으로써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나 혼자의 성장이 아닌 우리 공동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원학습 공동체, 전문가학습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학습 공동체는 돌이켜보면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교육 현장에서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선택이 아니다, 저는 필수 조건이라고 감히 말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